안녕하세요. 요양면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템퍼스 AI 이야기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템퍼스 AI는 낸시 펠로우 전 미국 하원 의장이 투자하여 유명해졌죠. AI 기반 의학 솔루션 플랫폼으로 개인 맞춤 치료 솔루션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낸시 펠로우 투자 소식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서학개미 여러분들도 현재 많이 투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템퍼스 AI도 다음 주 화요일 5월 6일이죠. 장 마감 후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기업도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룬 기업이기는 한데요.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에 앞서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재무, 그리고 1분기 동안 어떤 중요한 이벤트 등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 AI 주주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관련 현재 상황입니다. 어제의 종가는 51.85였죠.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43.3%이고요. 전고점까지는 76.37% 상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88%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7.42%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템퍼스 AI 차트와 요 위에 파란 거 S&P 500 차트, 여기 빨간 거, 이 두 개 차트를 YTD 기준으로, 즉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딱 봐도 지수보다는 훨씬 템퍼스 AI가 강하죠. S&P 500은 현재 마이너스 5.69% 하락임에 비해서 템퍼스는 현재까지 플러스 35.5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올해 초 트럼프 기대감에 오버슈팅도 있었고요. 관세 전쟁의 폭락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템퍼스 주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이 종목의 베타값이 타 종목에 비해 매우 크다라는 점이고요. 주가의 변동성이 평균 이상의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오를 땐 화끈하게 오르죠. 내릴 때도 화끈합니다. 하루 변동폭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5%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차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템퍼스의 밸류에이션 그래프인데요. 아직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은 없습니다. PSR만 나와 있죠. 작년 3Q 이 부분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PSR이 14.6 정도였고요. 4분기에는 8 아래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1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매출 1에 밸류에이션을 12배 준다라는 얘기죠. AI 기반 의료 플랫폼 기업이라는 핫한 이슈를 기반으로 볼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 이 밸류에이션은 약간 적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적자 기업이죠. 재무 상태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텐데 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템퍼스를 지배하는 이 롱텀 기준의 채널은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완만한 우상승의 채널입니다. 이 채널 파란 거 보이시죠? 완만하게 우측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은 여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여기 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간을 최근 몇 주로 짧게 잡아서 보면 이 부분에서는 오버슈팅이 발생했죠. 이 시점 이후에 현재까지 하강 채널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기간 중에 채널 중앙선의 아래쪽에 머무는 시간이 더 깁니다. 위쪽에 머무는 시간보다요. 그 의미는 이 기간 동안에 차트의 힘이 약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장대 양봉이 있었죠. 이 덕분에 중앙선 상단으로 진입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봤던 이 하강 채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대충 이런 흐름이 대세인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롱텀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템퍼스 AI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딱 집으라면은 이 42불 선입니다. 이 42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여기 그리고 여기 전부 42불 선에서 변곡점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 이전에도 이 부분입니다. 42불 선에서 수렴하다 여기서 위로 튄 모습이죠. 이 42불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이 바닥 쪽에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해 둬야겠습니다. 검은 점은 보시다시피 최고점인데요.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흐름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타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등락폭이 굉장히 넓지만 주기적으로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는 이 지점인데요. 3월 말에 40일을 한번 뚫고 내려갔다가 곧바로 다시 40일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로 일단은 들어서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꺾일 가능성도 없다 할 수 없겠죠. 그것을 결정 지을 것이 다음 주 예정된 실적 발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템퍼스 재무 상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켓 캡인데요. 현재 8.97 빌리언 US 달러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로이는 약 2,400명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현재 템퍼스는 적자 기업이죠. TTM 기준으로 EPS는 마이너스 4.75 US 달러 나옵니다. 주식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식은 168밀리언 정도인데요. 그 중에 50%도 안 되는 약 47%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78.4밀리언 정도이고요. 나머지 53% 정도는 내부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흔히 말하는 품절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통 주식 수량이 적은 것도 베타 값이 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캐피털 스트럭처 보겠습니다. 요 초록색 색깔이 마켓 캡이죠. 마켓 캡에 데빗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빼면 기업 가치가 나오겠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 가치죠. 8.99 빌리언 정도 나옵니다. 마켓 캡과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은 없고요. PSR만 나오는데 작년 3Q에 최고점 찍었었죠. 14.64였다가 4Q에는 8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그나마 올라서 12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과 이익 관계 한번 볼 건데요. 작년 4Q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파란 막대기가 매출이죠. 레버뉴고 요 연두색이 넷 인컴입니다. 매출은 분기별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넷 마진, 순수익은 계속 마이너스 부분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줄어든 모습 보이죠? 그거에 따라서 넷 마진 퍼센테이지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오르고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것이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인데요. 자, 이게 레버뉴,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매출 원가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올 것이고요. 하지만 운영 경비가 그로스 프로핏보다 훨씬 큽니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다행히 OP 인컴 플러스, non OP 인컴 플러스, 그 다음에 텍스를 빼서 이 부분의 마이너스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많이 줄인 넷 인컴, 순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고요. 이 OP 익스펜스,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지 이 부분 넷 인컴이 플러스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버뉴 브레이크다운인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이 제노믹 부분이고요. 약 65%, 그리고 나머지 35%는 데이터와 서비스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되는 지역은 미국인데요. 템퍼스 AI가 지역별 전략을 넓혀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아시아, 이 매출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분기 성적표를 볼 건데요. 작년 4분기는 아쉽게도 매출도 미스했고 어닝도 미스를 했습니다. 3분기 만에 미스를 해서 주가가 그 당시 좀 떨어졌었죠. 올해는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 많은 상승을 한 248 빌리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닝은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살짝 떨어진 마이너스 0.26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빨간 막대기가 빚입니다. 데빗이시고요. 여기 녹색으로 보이나요? 이 막대기가 프리캐시 플로우고 여기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입니다. 아쉽지만 이 빚이 많죠. 현금보다. 그리고 캐시 플로우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보면 빚이 현금보다 많은 상태로 보여질 수 있고요. 이 빚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단기 채무보다는 장기 채무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갚는 것보다 돈을 긴 텀으로 빚을 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기업이 흑자가 날 때까지 버티느냐 이겠죠. 그래서 캐시 런웨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런웨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밸런스 시트와 캐시플로우 갖고 왔는데요. 작년 4Q 기준입니다. 작년 4Q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여기 있습니다. 448.26밀리언 달러 갖고 있고요. 동일 기간, 즉 3달 동안 순현금 유출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47밀리언 정도 썼고요. 한 달 동안의 현금 순 유출은 나누기 3을 해야겠죠. 요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캐시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8.6개월입니다. 이 기간 전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들이 예측하는 포캐스트에 기반을 하면요. 여기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요. EPS입니다. 내년 말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요 그래프에서도 보면 요 0에 다다르는 시점이 2026년도죠. 올해 말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내년 말 도래하기 전 어느 시점이 흑자로 전환되는 골든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캐시 런웨이가 28개월 이상이 나왔죠. 그 안에 다행스럽게도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즉 1분기죠. 템퍼스 AI가 이룩한 신규 계약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딥식스 AI 인수 합병 체결했죠. 두 번째는 제니알리스라는 회사와 다년간 협약 체결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IFLI라는 여포성 림프종 혁신연구소라는 곳과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네 번째는 엠브리 제네틱스를 인수 합병했죠. 이를 통해서 유전체 테스트 시장을 확장했다라는 발표를 또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제향군인청과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도 계약을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여섯 번째는 신제품인 템퍼스 1 젠 AI 기능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런저런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이 필요했나 봅니다. 차입금을 확대한다 라는 발표도 있었죠. 이런 여러가지 신규 계약과 파트너십 속에서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인수합병을 통한 매출 기여 부분입니다. 1분기 중에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가 완료됐죠. 약 7,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 기여가 가능할 것이고요. 딥식스 AI 통합했죠. 여기를 통해서 서비스 매출이 약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매출 기여 부분인데요. 제니알리스, IFLI 이런 것과의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 라이센싱 및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 관련된 계약 연장되었죠. 분기별로 300에서 500만 달러 정도 꾸준하게 수익이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2억 달러 규모의 협약이 있었죠. 이 부분인데요. 아쉽지만 1분기에는 매출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매출은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